네, 시원하게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제 나와주신 만큼 좋은 종목을 골라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큽니다. 바로 하이킥 종목 만나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카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그것에 앞서서 일단 그것이 이제 시장 트렌드에 얼마나 좀 부합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그런 어떤 장점 투자 포인트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최근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성장주, 기술주 중심에서 좀 소위 말하는 가치주 중심으로 빠르게 로테이션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코스피 상황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자동차 중심의 그동안 좀 BPS, 주당 순자산이 높으면서 이익을 잘 쌓아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그래도 좀 쌓이는 한편 코스닥 쪽에 바이오라든가 어떤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해운주를 비롯해서 뭐 조선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자재주 일제히 좀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한국카본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내년도 내후년도를 생각했을 때 역시 LNG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 화인텍과 함께 이 LNG 본행지 시장을 이제 양분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LNG선 수주가 조선 3사의 LNG선 수주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캐펙스 자체를 15척에서 이제 20척까지 이제 늘린 상황인데 또 20척에서 추가로 더 증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까지 조선 3사의 LNG선 주요 수주권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요. 러시아, 모잠비크 그리고 카타르 이런 주요 국가들의 LNG선 수주는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죠. 뭐 그린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바다 쪽에서도 기존의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어떤 교체를 충분히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인데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 지금 뭐 재무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뭐 20%가 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가치주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실적 한번 살펴보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사실 이제 올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했죠. 27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반기 기준으로 37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이제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NG선의 이런 지금 상승 사이클 자체가 한 2022년 정도까지 더 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돌파는 사실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그렇다면 이런 기자재라든지 본행제 업체들 안에서도 가장 탑픽이세요? 네, 역시 이제 동성 화인텍하고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결국 주가가 움직인다면 뭐 함께 간다라는 사실 그림으로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 두 기업 다 이렇게 이제 바스켓으로 다 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 위에 있는 조선 3사 가운데 LNG선 어떤 기술력 부분에 좀 특화된 뭐 네. 대우조선 해양까지 함께 묶어서 갖고 가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한국화본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를 뚫고 15,000원까지 또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화본에 대한 하이킥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디에서 하이킥을 날려주실까요? 네, 역시 좀 이제 숫자가 뒷받침되는 기업, 바이오 제약 기업 중에 가지고 나왔고요. 보령 제약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보령 그룹의 회장이 지금 최근 11월 초에 약 30억 가량의 지분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한 15,000원대에서 30억 가량의 이제 지분 추가 매입을 하면서 더 경영권에 대한 장악력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큰 규모의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이 뭐 아무 때나 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나름 시기적으로 앞으로 나올 어떤 경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사측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보는데 실제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면 역시 이제 카나브 패밀리라고 하죠. 이제 카나브를 이제 필두로 해서 듀카브 그리고 투베로, 듀카로 이런 이제 복합제 제품들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이 668억 그리고 2019년도에 810억 올해 이제 1000억 초과가 확실시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카나브 중심의 이제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 보령제약의 그런 주요 캐시카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 이제 항암제 분야가 새로운 좀 미래 먹거리로 지금 보령제약에서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BR2002 혈액암 치료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임상 1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2상, 3상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작년 4분기에 예산 공장이 새롭게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안산 공장에 있는 그런 물량들 일부를 예산 쪽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캐파 자체도 더 늘리면서 지금 예산 신공장이 완전 100% 지금 자동화된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장 가동률 자체가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좀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다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의 어떤 절감 측면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시장의 어떤 여건, 환경 자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충분히 실적이 나오면서 어떤 BPS가 바닥에 깔리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이런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겠습니다. 어제 뭐 일제히 제지주들이 움직였었던 것도 그렇고 또 뭐 화학주 대표적으로 뭐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근데 보령제약은 너무 이제 개별적이지 네. 않나요? 묶음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뭐 워낙 그 편차가 사실 크죠. 그렇죠. 예, 정말 뭐 순수 그런 이제 뭐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부터 해서 그 이외에 또 뭐 정말 뭐 대원제약 또 뭐 기타 뭐 제약 붙는 그런 네. 기업들의 속성이 뭐 다 바이오와 제약 사이에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적당한 이제 꿈도 있지만 충분히 어떤 캐시카우가 담보가 된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 이제 수급이 더 몰릴 공산이 크다. 거기에 11월 초에 어떤 대주주의 지분 매입은 분명한 어떤 네. 매수의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령제약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령제약 장내 매수가 들어온 딱 11월 초부터 단기간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위에 매물대 다 뚫고 2만 원까지 얼마나 기간을 좀 염두에 두고 잡아주신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월간 단위로 보면 한 4개월 정도 계속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좀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이제 그 바이젠셀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바이젠셀의 상장 시점이 한 내후년 정도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 역시도 추가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젠셀의 그런 이제 지분 가치 뭐 인식 좀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지분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은 추후에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4개월 동안의 가격 기간 조정을 이미 충분히 다 거치고 다시 16,000원대 안착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향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이제 예산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사실상 거의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이 올해 4분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를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제 올해 3월 달 이 코로나가 불거질 때만 하더라도 제약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이제 제약사들의 영업이 이런 이제 컨택트
영업사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 네.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카나브 패밀리의 제품의 특성이 이제 고혈압 약이고 고혈압 약의 특성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 처방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더 늘어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보령제약 자체에서도 비대면 그런 영업 또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면서 충분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이제 조정 국면 충분히 좀 추운 시간을 다 거쳐서 앞으로 한 3개월 플러스 와. 마이너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고점 좀 트라이 상승 돌파하는 그런 그림의 관점으로 보령제약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령제약이 네. 2만 원이 간 적이 없어서 제가 그 18,000원선에 항상 이제 상단에 막혀 있었는데 뚫고 2만 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봤어요. 일단 3개월 동안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하이킥도 2만 원까지 날려주신 만큼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잘 들었어요. 네, 보령제약과 그리고 한국화분에 대한 관심 고점 뚫고 하이킥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종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